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어제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4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난민 정책에 반발한 백인들의 이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적 또 종교차별적 총기 난사로 뉴질랜드 정부는 테러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고 또 난민 정책도 결코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 네. 특히 이 백인들이 말입니다. 네. 무슬림들을 상대로 엄청난 테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무슬림들이 테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백인들이 무슬림을 상대로 이제 테러를 저질렀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좀 뭐 그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CNN도 지금 이제 더 충격적이죠. 보도하고 네. 있는데 네. 이번 사건은 그 뉴질랜드의 남섬의 가장 큰 도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여서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명입니다. 네. 예, 뉴질랜드의 3대 아주 그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이곳에서 아마 LA 시간 어제 저녁에 이제 발생을 했죠.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두 곳의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했는데 사실상의 무슬림 학살이라고 불러도 뭐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뭐 완전한 테러였고요. 크라이스트처치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의 그 해글리 공원 인근의 알루르 이슬람 사원 그리고 그곳에서 약간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리누드 이슬람 사원.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두 곳의 이슬람 사원에서 범행이 저질러졌습니다. 특히 그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노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그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을 때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을 때 범행을 하려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사망자들이나 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 언론들 보도를 보면 엘리스트란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49명, 40명 이렇게 사망자 부상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그렇겠죠. 중상자가 있을 테니까. 중상을 입은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명백한 테러다. 테러범의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걸 발표를 해서 뭐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 무슬림들을 상대로 백인들이 총기를 난사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걸 생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만큼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이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기를 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범죄였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요. 이 남성 3명, 여성 1명, 총 4명이 지금 체포가 됐죠. 모두 백인들입니다. 백인 극단주의자들, 익스트리미스트들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주범이 1명, 공범이 2명. 경찰 발표에 따르면 나머지 1명은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관련이 없다고 나오죠. 그렇게 나왔는데 어찌됐건 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페이스북에서 약 17분간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참 충격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인이 자신의 그 쓰고 헬멧을 쓰고 헬멧에 이 캠을 부착을 해서 카메라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범행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생생하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이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 시점에서 진행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모습은 안 나오고 총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총을 쏴서 쓰러뜨리는 상대방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참 이 게임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온라인 게임 하듯이 무슬림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그대로 이 라이브 방송했고 이걸 또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동영상에 담아서 전 세계에 좀 뿌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SNS가 다 그렇지만 뭐 식당 가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집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뭐 어디 바닷가를 간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걸 살짝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살상하는 장면을 라이브 방송했다는 건 참 충격적이었고요. 그 범인들은 전 세계에 자신들의 범행과 관련한 메시지를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들의 그 차량도 공개됐는데 보면
총기들 여러 종의 총기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개의 폭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곳의 이슬람 사원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들이 체포됐지만 만약에 체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뉴질랜드에 있는 곳곳의 이슬람 사원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요. 이게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제 봐지는 우연하게. 거 아니에요? 예, 우연하게. 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장면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더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금방 그 동영상을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았죠. 또 이 또 폴다가 날르는 게 또 그렇죠. 나오게 되면 네, 이게 나오게 걱정이거든요. 또 문제죠. 네. 근데 이번 테러를 지고 나서 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도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또 남겼어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굉장히 참 충격적인 소리를 했는데 이 테러범들은 SNS에 선언문을 올렸습니다. 그 범행을 실행하기 직전에 SNS에 이 선언문을 올리고 범행에 들어가면서 라이브 방송한 건데 한마디로 반이민 선언문, 이민에 반대하고 난민에 반대한다. 이제 이런 선언문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사회로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백인들 땅을 지키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호주나 뉴질랜드를 백인들의 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백인 민족주의 영웅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들이 굉장히 참 좋은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백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뭐 오늘은 뉴질랜드였지만 뉴질랜드에 있는 무슬림들을 최대한 많이 살상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서 이제 백인들의 땅으로 만들겠다. 이게 우리의 후손 백인들을 위한 그런 결단이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 주동자가 호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주범인 이 사람이 노동자 계층의 평범한 호주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보통 백인 남성이다. 이제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무려 2년 동안 계획했다는 것도 밝혔어요. 이거 그러니까 치밀한 이게 계획이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습격하고 그걸 어떻게 라이브 방송에 담고 그리고 자신들의 메시지 어떻게 전달하고 이런 걸 2년 동안 계획했고 이 우리 땅이 그러니까 뭐 호주나 뉴질랜드 땅이 결코 그들 유색인종들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원래 백인들의 땅은 땅이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네. 뭐 미국도 그렇지만 뭐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인가 그런 땅이 있다는 걸 알고서 네. 자기들 마음대로 이주해 와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사실 학살을 하고 뭐 노예로 만들고 이러면서 그 땅을 자기들 땅처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는 완전히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땅이고 우리 고국이고 우리 자신의 고국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슬림들을 공격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이 28살의 브렌튼 테런트 호주인이 주범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의 그 얼굴도 공개가 됐는데 뭐 전형적인 백인이고 참 얼굴 보니까 참 끔찍한 느낌도 드는데 경찰들도 익스트리미스트 극단주의자들, 백인 극단주의 우월주의자들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경찰의 감시 대상에 올랐던 적이 전혀 없는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문제인데요. 미국도 그렇지만 뭐 무슬림들, 뭐 중동 사람들, 뭐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요주의 인물로 감시하고 이러는데 사실 백인들에 대해서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범죄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은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총기 난사 범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호주나 뉴질랜드가 미국보다는 총기 단속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곳에서도 원하면은 총기를 얼마든지 일반인들이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엄격한 총기 단속이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그 화두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 수년 동안 큰 이슈가 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아주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런 사건으로 불거졌다는 게 이게 참 충격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예요. 최악의 장면입니다. 뭐 유럽이나 또 이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제주도에 난민들이 와서 사실 많이 한국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가 높았는데 보통은 여론이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그래서 뭐 온라인상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뭐 그게 좀 더 심해지면 뭐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뭐 압력을 가해서 뭐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정책을 펼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투표에 참가해서 보수적인 극우적인 정치인을 뽑아준다든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아왔던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걸 넘어서는 거죠. 직접 자기가 총을 가지고 아 정말 저런 이민자들 난민들 못 보겠다. 정말 뭐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그렇죠. 수가 없는 거고 네. 극단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일이 드디어 벌어진 것이고 이 호주 뉴질랜드가 인종차별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평화로운 곳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또 지역이기도 했는데 그런 곳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인종 갈등이 원래 심한 뭐 미국이라든가 또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또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더 심한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지금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주나 뉴질랜드가 사실은 굉장히 평화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그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예요. 맞아요. 여기도 예. 지금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호주가 이민 정책으로 많은 이민자들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심해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백호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백인들 위주로 백인들만 좀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 호주가 굉장히 유색 인종들에 대한 억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호주의 총인구의 95%가 백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백호주의가 극심한 국가였고 뉴질랜드가 뭐 호주와 바로 이웃이고 거의 같은 나라죠. 예, 같은 나라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도 호주의 영향 때문에 백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여행과 출장을 갔었는데요. 뉴질랜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종차별이 그렇죠. 아직도 또. 많이 남아있는 그렇죠.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예, 근데 가서 호주와 느껴보시면 뉴질랜드는 달라요. 네. 이 이민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뭐 미국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서방 국가들의 언론, 서구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호주나 뉴질랜드는 낙원이죠. 굉장히 천국같이 느껴지고 정말 살고 싶은 곳이니까 그런 시각이 반영된 그런 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니까 아 정말 호주나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근데 그 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 평화로운 곳이라는 건 백인들의 시각이고요. 백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백인이 아닐 경우에는 호주나 뉴질랜드에 사는 게 굉장한 챌린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특히나 이 테러 행위 이제는 그 백인들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다 뭐랄까 백인들이 좀 힘이 있는 쪽, 파워가 있는 쪽이고 어떻게 보면 다수파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안 했어요. 백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해결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백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좀 동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최근에 들어서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도 이제는 유색인종에 대해서 대놓고 차별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도 비난받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백인들의 불만이 역으로 쌓여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런 행동까지 나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지만 이런 테러 행위가 이게 반드시 뉴질랜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런 백인 우월주의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가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이것을 또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또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어떤 특정인이나 또는 특정 정당이 이걸 이용하게 된다면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 적어도 인종 문제, 종교 문제 이런 문제는 또 이민 문제라든가 뭐 난민 문제 이런 것은 좀 단순한 어떤 정파적인 문제를 떠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우리가 초당적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그렇죠.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너무나 좀 충격적이고 그래도 뉴질랜드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신다 아던 총리가 이번 사태 때문에 이민 정책이나 난민 정책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이런 사건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책을 바꾸게 되면 테러리스트들에게 굴복하는 거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앞으로도 그 친이민 정책, 친난민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밝혔는데 네. 좀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인들이 더 반발하고 있는 건데 참 과연 이 문제를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백인들 위주의 정책을 펴면 또 유색 인종들이 불만이고 또 이렇게 친이민 정책을 펴면 또 백인들이 불만이고 이 과연 어떤 중간적인 어떤 해결책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뭐 하긴 이건 미국에서도 사실 저 중서부나 네. 이 남부 쪽에 가게 되면은 뭐 백인 우월주의가 대단하죠. 아직도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데 저희는 그런 대로 이 LA라는 LA. 곳, 남가주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좀 덜 느끼고 있는 거지만은 그렇죠. 본질적으로 여기서 살고 있는 백인들도 아마 저 마음속 깊이는 어느 정도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무래도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네. 우리도 이제 이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듭니다. 좀 네. 네. 이런 얘기가 제일 정말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렇죠. 얘기들인데 맞습니다. 오늘도 또 터지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